안녕하세요. 네, 지금 마실 차는 2018년 만전 서장입니다. 제가 올해 만전 서장을 구입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번갈아 가면서 마셔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올해 서장 맛보고 또 좀 이따가 올해 사전도 맛보고 이런 식으로 작년 거 올해 거 왔다 갔다 하면서 맛을 볼까 싶습니다. 금박이 날아간 걸까요? 작년보다 금박이 많아진 걸까요? 약간의 차이가 있네요. 거의 비슷한데 외비가 좀 이게 올해 작년 거고 이게 올해 거거든요. 뜯지 않은. 올해가 아주 늦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들리고 했는데 작년이랑 비슷합니다. 작년에는 4월 2일, 올해는 4월 3일. 얘는 몇 번 마셨기 때문에 뜯어져 있지요. 사진으로 찍어 두어야겠다 싶은 마음이 들지만 일단 오늘은 찍지 않았으니 그냥 개봉을 해볼게요. 두 개가 같이 다 보이시나요? 이게 작년, 이게 올해예요. 뭐지 이 스티커는? 뭘까요? 작년 거에도 있나? 아닌데? 내비는 완전 다르네요. 봐도 모르지만 눈에 집어넣어 보기로 합니다. 올해 작년 걸 마시고 올해 걸 좀 뒤에 아직 얘는 좀 더 있어야지 저희 집에 적응이 될 듯 합니다. 얘를 잘 싸는 일이 남았지요. 이 접힌 자국 그대로 싸고 싶다는 욕구가 있어요. 그러면 종이가 덜 해질 거 아니에요. 참 이렇게 그거 하다 싶긴 하지만 그건 무리 안 되는 걸 잡고 오래 있을 필요는 없죠. 포기는 빠르게. 올해 차도 좀 아니 작년 차 올해는 이렇게 상자에 담겨서 되게 편한데요. 쌓기도 좋고 옆으로 전 책꽂이에 꽂듯이 이렇게 옆으로 꽂아두니까 꽂기에 좋은데 작년 거는 봉투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올해도 빨리 정리를 해서 좀 상자 같은 걸 구입을 해두고 싶어요. 정리를 좀 할 수 있게. 제가 좋아하는 제 관심사가 제 관심이 많은 부분에는 정말 잘 정리해 두는 걸 좋아합니다. 잘 정리해 두어야 나중에 보고 빼고 사용하고 가까이 하기에 좋더라고요. 그래서 책장 정리도 상시하고 그러는 편이에요.
호가 작으니까 너무 많이 뜯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도 이 정도로 빼두고, 이 정도면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018년 만전사장 한두 번쯤 마신 적이 있고요. 올해 작년에는 또 산차 형태를 맛보고 구입을 했었고요. 그리고 산차도 맛보고 네, 병차로도 이렇게 청병 상태로도 진압된 상태로도 맛을 보고 구입을 했었고, 올해도 만전 지역은 특히 산차 형태로도 병차 형태로도 맛을 보고 구입을 했지요. 그리고 천천히 마셔오고 있습니다. 잘 넣어두고 마셔볼까 합니다. 어제 이 아들러의 인간이에라는 책을 구입을 해두고 오랫동안 안 읽었어요. 사실은 어디까지 읽었더라? 절반 정도 읽은 상태에서 예, 절반이었나? 어쨌든 어느 정도 읽은 상태에서 딱 이 정도 범위까지였나? 읽은 상태에서 그만뒀더라고요. 아마 제가 그때 약간 어렵다고 느꼈던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 다시 읽고 있는데 네, 아주 재밌고 어젯밤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네, 절반 왔네요. 두 잔을 마셔보고 자, 일단 제 기준을 말씀드리면 백자잔이 제일 다른 어떤 것이 침해하지 않는 기본적인 맛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크기가 비슷한 백자잔을 준비를 했고요. 둘 다 마셔보고 둘이 맛의 차이가 크지 않을 때에는 이 잔을 사용할 거예요. 사실 생김으로는 이쪽이 훨씬 더 취향이거든요. 혹시 또 모르니까 어떤 재질에 따라서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가 조금 있긴 하거든요. 물론 그것도 취향의 문제입니다. 그냥 무조건 어떤 건 어디에 잘 어울리고 어떤 건 안 어울리고 이런 기준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적당히 뜬 걸까요? 사실 다를 써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양이 좀 많거나 적을 때.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다 넣기에는 마지막에 조금 추가한 분량 정도가 많았던 듯 합니다. 해차니까 바로바로 빼서 농도를 좀 조절해 갈게요.
혹시 몰라서 먹을 것도 준비해뒀어요. 혹시 몰라서. 일단 농도는 되게 적당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마시기에. 재밌는 문장이 많이 나와요. 이게 1928년에 쓰인 거고, 이 책을 쓰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90년대, 1900년대 초반의 어떤 연구 기록이겠죠. 그래서 완벽하게 뭐 어떤 지금의 어떤 모습과, 지금 이게 제목이 인간이니까 지금 사람들의 모습과 완벽하게 일치한다, 그 사람들의 태도와 완벽하게 일치한다 라고 보기는 뭐 애매한 부분도 물론 조금 있지만 재밌어요. 그럼 그런 유사성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되고, 무려 100년의 시간이잖아요. 지금 19년이잖아요. 이 책 28년에 1928년, 지금 2019년이죠. 100년, 9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9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차이보다 비슷한 점이 훨씬 많고요. 그 비슷한 점을 볼 때마다 약간 저처럼 비관론자의 회의주의자들도 약간 생각을 달리하게 됩니다. 인간 쭉 이래왔구나. 인간 정말 쭉 이래왔구나. 그렇다면 갑자기 극도로 나빠지진 않겠구나. 이러다가 펑 되는 일은 없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재밌는 부분이죠. 자, 재밌는 문장이 내용이 있어서 잠깐 읽어드릴게요. 190쪽이에요. 항상 1등을 해야 한다면서 아이들을 앞으로 밀어내는 것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너무 보잘것없는 일이다. 우리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인생에서 중요한 일은 1등을 하는 것이 아니다. 더 바람직한 것은 여기서 조금 과장하면서 우리는 첫째는 필요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 좋다. 1등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미 마음이 많이 상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이나 역사를 보면 그것은 절대로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 원칙은 아이를 편협하게 만들고 무엇보다 좋은 동지나 친구가 될 수 없게 만든다. 왜냐하면 대부분 아이는 자기만 생각하고 누군가가 자기보다 앞에 오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으로 조바심을 치기 때문이다. 재밌죠? 기본적으로 그 심리학이나 인간학이라고 말하는 것들, 뭐 이런 분야들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태도가 인간의 사회성,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점을 아주 강조하세요. 저는 아주 그 부분에 너무너무 적극 동의하므로 그런 태도들이 반갑기도 하고요. 왜 우리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점, 너는 혼자 할 순 없어. 혼자 생존할 순 없어. 생존의 그 사회적 동물이라는 점이 어떤 좋은 사람이 되고 착한 사람이 되어서 뭐 두루 잘 어울리고 하하호 겉으로 웃고 지내고 라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쪽으로만 얘기를 하고 피곤하게 엮이지 말아야 되는 어떤 쪽으로만 언급을 하고, 너의 생존을 위해서는 네가 사회적 동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생존의 문제다 라고 가르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이 표면적인 태도뿐만이 아닌 어떤 내면적인 부분까지 서로 관계해야만 긍정적인 사회화가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잘 가르치지 않잖아요. 겉으로 잘 지내면 되는 것만 가르치죠. 겉으로 잘 지내는 것만 가르치고, 네가 잘나면 누가 너를 무시 못한다 이런 것만 가르치죠. 저는 그게 좀 이상하거든요. 다행히도 심리학자나 학자들은 저처럼 약간 이상론자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자들은 낙관주의자는 아닌 것 같아요. 이상론자, 저 같은 비판하는 회의론자 그리고 더불어 이상론자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요. 어쨌든 시작은 전혀 다르게 시작했겠지만 많이 공감합니다.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밟고 올라서는 게 당연하고, 네가 누구보다 뛰어나야 된다는 것, 누군가를 이겨야 된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그가 속한 무리에도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문제는 아이들만 그렇게 가르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사회 구조나 어떤 사회적인 인식 자체가 그렇게 가고 있고, 그것이 실제로 아이의 어떤 미래의 어떤 특히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에 많이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사회 구조나 어떤 인식 개선을 위한 어떤 제도의 정비,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겠죠. 개인이 그것을 쉽게 할 수 없으니 아마도 우리 아이만 뭐라 그러지? 어떤 그런 근본적인 교육, 원론적인 교육을 시킬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다 알고는 있지만. 근데 오늘도 코를 많이 풀 것 같아. 큰일 났네. 밥물 같은 구수함. 근데 재밌는 점은 지난번에 그 시음회에서도 약간 누룽지 사탕 같은 구수하고 단맛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만전 사장에 대해서.
그 완전의 단맛이란 그런 단맛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이 호가 되게 출수가 좋아요. 그래서 쭉 따라내고 나면 막 끝까지 맺혀가지고 뭐 안 따라지고 막 있는 물들이 잘 없어요. 조그만 게 참 훌륭하구나. 두 개가 약간 다르거든요, 두 잔이. 뭐가 더 맛있다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상태가 코 상태가 있다고라. 얘가 좀 더 씁쓸한 느낌이 나는 것 같고. 왜지? 근데 참 예쁘네요. 멋있어. 얘가 더 뒤에 따라냈나 늘? 그쵸. 어? 저희 집 고양이가 잠시 이상한 짓을 했어요. 일단 다치진 않은 것 같고, 자기는 마치 평소와 다를 바 없다는 둥 행동하고 있습니다. 195쪽 가운데 부분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삶 자체를 매우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식에 관한 일에 몹시 조심스러운 부모들이 있다. 그들은 필요 이상으로 조심스럽기 때문에 아이에게는 더 무거운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시작에서부터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동기의 어떤 대부분의 것들, 가치관이나 태도 뭐 이런 것들이 다 대부분 다 정해지기 때문에, 결정되기 때문에 커서 변하는 것 같아도, 말하자면 이게 근본 자체가 바뀐다기보다는 표면적인 어떤 상황에 뭐 적응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표면적인 변화지 근본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는 잘 없고, 그것은 이제까지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인의 어떤 상태를 상담할 때도 아동기, 뭐 부모와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먼저 얘기하게 된다, 기초하게 된다, 뭐 이런 지금도 뭐 신경 정신과 뭐 상담의나 전문의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들이 결국은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의사가 뭐 그쪽으로 유도하지 않아도 예, 그런 인터뷰 같은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지금 절반 정도 읽었는데 교육에 대한 아이들이 어떤 것 때문에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떻게 자라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교육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면 정말 정말 약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중용의 도 뭐 이런 느낌이에요. 애정을 주되 정말 뭐 끊임없이 풍부한 애정을 주되 어떤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고 일정 선이 있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 엄격함이 필요하지만 지나친 엄격함은 어떻고 모든 지나친 것은 어떻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지나친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은, 그게 가장 중요한 팁이 정도가 정도의 한계, 정도의 기준이 어딘가에 대해서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이 문장 자체가 되게 어떻게 보면 요즘 부모들이 아이를 양육하는데 제일 힘든 부분이 아닌가 싶은 것이기도 해요. 삶 자체를 매우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식에 관한 일에 몹시 조심스러운 부모들이 있다. 그니까요. 그쵸.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려워요. 역시 그랬나 봐요. 뒤에 따라서 얘가 좀 더 쌉쌀하게 느껴졌는데 이번에는 얘를 뒤에 따랐더니 얘가 좀 더 쌉쌀하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은근하고 옅게 퍼지는 것 같은, 싹 스며들면 사라지는 쓴맛이에요. 그래서 뭐 불편하거나 부담스럽진 않네요. 이게 뭐 A는 B다 이런 식으로 단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인간의 성장과 어떤 인격의 형성 뭐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은 요인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유독 그런 권력 욕망에 대해서 아주 많이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우월감과 권력욕이 어, 사회에 굉장히
위험한 면이구나 뭐 이런 생각 하게 합니다. 이 책 시작 부분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점점 사회가 극도로 개인화돼 가고 있고 공동체 의식이나 뭐 이런 공공의 가치 뭐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100년 전의 얘긴데요. 그렇다면 100년 전에 지금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사회화에 대해서 어떤 그래서 태도가 더 권력욕과 우월감, 특정 계층 뭐 이런 것에 대한 얘기로 분열을 막기 위한 어떤 태도가 아닌가 싶은데 우려했던 대로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씩 사람들이 어떤 공공의 가치나 공동체 의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생겨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어린 시절에 많은 것이 좌우되고 어린 시절의 어떤 환경과 뭐 이런 것 교육이 많은 것을 좌우한다고 얘기하면서도 네 우리가 왜 인간을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리고 또 어떤 여전히 긍정과 희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변화 가능성, 발전 가능성에 대한 얘기죠. 198쪽 일반론을 마무리하면서 쓴 저자의 문장을 읽어볼게요. 우리는 오히려 그의 내면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됨으로써 그 사람에게 다른 자세로 다가갈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알게 된 인식을 사용해야만 한다. 오류의 원인을 알게 됨으로써 더 풍부한 발전 가능성을 제공하게 되고 교육을 위한 중요하고 새로운 관점이 생기게 된다. 우리가 사람을 그의 정신적인 발전과 관련해서 바라보면 우리가 얻는 그림 속에서 그의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미래를 함께 보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인간은 우리에게 비로소 살아있는 사람이 된다. 인간과 사람을 구분지었네요. 그는 우리에게 단순한 실루엣 이상의 존재가 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문화에서 대부분 그랬던 것과 달리 사람의 가치에 대해 새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읽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우 진짜 부모 노릇 힘들다. 양육하고 교육하고 뭐 이런 것들은 정말 쉬운 게 아니다. 늘 그 생각을 갖고 있는데도 네,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결론이 그래요. 그래서 일단 나를 잘 챙기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어서 어떤 내 말에 신뢰가 생겨야 되고 내가 어떤 말을 뱉었을 때 나의 행동과 말이 일치를 해야지 그 말에 신뢰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신뢰가 생긴 말 거짓말 100번은 오히려 뭐 그런 단순하게 그런 거죠. 약속을 지켜야 돼. 약속은 중요해. 응?
라고 100번 얘기를 하고 자꾸 약속을 안 지켜요. 물론 뭐 일부러 거짓말 하려고 해서 한 건 아니고요. 뭐 어떤 어른의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어른의 상황이라는 게 있어서 약속을 잘 안 지키게 됩니다. 심지어 약속을 했다는 사실 자체도 잊어요. 근데 아이들은 의외로 사소한 것들, 어른들이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아주 정말 너무너무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근데 엄마, 근데 아빠, 그때 그거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그거 언제 해요? 라고 말을 건네오죠.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자, 당황해서 보이는 행동들이 있어요. 당황했을 때 우리가 취하는 행동들. 뭐 이제 약간 흥분해서 넌 부끄러우니까 하는 행동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나는 그 약속을 잊고 있었다. 잊고 있었다니 부끄럽구나. 네가 알려줘서 내가 다시 알았으니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다시 얘기를 해보자. 아니면 우리 약속을 제대로 한번 잡아보자. 잊고 있어서 미안하다. 잊고 있어서 부끄럽다까지 표현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인식이 되겠죠. 약속을 잊는 것은 부끄럽고 상대에게 약속한 상대가 있다면 미안한 일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너는 그거 그냥 지나가다 한 말 가지고 그걸 기억해서 어쩌고 저쩌고 엄마는 뭐 엄마가 다 뭐 일이 있어서 그렇지 엄마가 일부러 그랬냐 뭐 이렇게 그거는 권위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요. 애랑 싸우자는 거예요. 그냥 애랑 싸우자. 그걸 비난을 합니다. 비난을 하는 거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의문을 가지는 아이에게 비난을 하는 거죠. 아이는 극도로 혼란스럽겠죠. 그래 놓고도 반복적으로 아이한테는 약속을 지키는 게 아주 중요해. 너 엄마랑 그거 약속했지? 이렇게. 그럼 아이는 혼란스럽겠죠. 엄마가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 게 중요해.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해. 혹은 공중도덕을 지키는 게 중요해. 뭐 이런 것들. 엄마가 중요하다고 무언가 어떤 가치에 대한 것들을 아이에게 교육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100번은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물론 애들은 100번 말해도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어른도 100번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애들만 그런 거 아니고요. 어른도 똑같은 말 100번 해도 뭐 고치는 게 쉬운가요? 그렇게 쉬우면 다 성인 군자죠. 네, 안 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유독 애들한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른에게는 어른의 입장이라는 게 있는데 아이에게는 왠지 아이의 입장이라는 것을 헤아려 주지 않습니다. 근데 역으로 아이에게 어른의 입장, 어른의 상황이라는 게 있으니 별로 중요하지 않은 너희들의 입장 따위 라는 태도를 오히려 취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애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나름 고민도 있고 갈등도 있고 어떤 상황들도 있고 생각들도 있는데 다 무시되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약간 동등하게 대해주는 것, 존중하는 것이 제일 기본이고 존중하려면 행동을 바르게 해야 어떤 교육의 내용, 가치의 주입? 네, 가치의 세뇌가 가능해집니다. 완벽하게 잘할 수는 없으니까 잘못했으면 사과를 하고 약속을 할 때는 그냥 진담인지 농담인지를 밝힌다거나
그냥 우스개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것인지를 밝힌다거나 그렇게 붙이는 거죠. 뭐 그냥 우리 언제 놀러 갈까? 말을 했으면 그렇게 끝나면 아이들은 그걸 약속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한마디를 더 붙이는 거죠. 아직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 언제쯤 우리 다시 얘기를 해보자. 그럼 아직 약속이 된 상태가 아니죠. 네, 그렇게 뭔가 확실시 해두는 거예요. 확실하게 해두면 아이들은 그럼 다시 얘기를 하겠구나. 그러면 아이가 그렇게 말을 하겠죠. 나중에 얘기를 해도 엄마 근데 그때 우리 그 얘기 한다 그랬는데 언제 해? 이러면 그때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럼 하면 됩니다. 깜빡 잊고 있었네. 알려줘서 고마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약속을 할 때 뭐 거짓말을 뭐 하지 않으려고 하지 말아라고 할 때 혹은 또 어떤 것들을 교육할 때 분명히 예, 부모의 행동은 일치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았을 때 제대로 사과를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요. 감정의 표현이나 부모의 어떤 시간, 상황 이런 것들을 이해시킬 때도 대충 두루뭉술하게 엄마 아빠는 바쁘니까 네가 참어 이렇게만 말하면 안 되고 왜 바쁘고 어째서 바쁜데 좀 양해를 구하는 거죠. 명령형이 아닌 확실히 다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막 아이한테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별걸 다 설명하고 있다고. 별걸 다 설명하고 있다고. 별걸 다 따지고 든다고. 애들이 그런 걸 아냐고.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최소한 그건 있어요. 아이가 잘 자라줄 건지 아닌 건지는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러기를 바라는 수밖에. 근데 최소한 엄마는 허튼 소리는 하지 않아. 엄마가 내 의견을 무시하진 않아. 엄마가 나랑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 엄마는 나를 어떤 순간에도 사랑해. 이런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은 있어요. 자기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여러 곳곳에서 그걸 드러냅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도 많고 아쉬운 부분도 많지만 제가 가장 원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그거였어요. 가족 간의 신뢰와 어떤 애정. 어쨌든 그 부분은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가고 있구나. 중간 점수도 아니고 초반 성적인데요. 초반 성적은 그래도 어떻게 괜찮구나. 중간까지 또 열심히 가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 불필요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말을 많이 얘기했고 많이 설명했고 그만큼 또 듣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대화하는 시간이 늘 많았죠. 지금도 무거운 얘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고양이는 왜 이렇게 귀여운가에 대해서 무수한 동영상과 뭐 사진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만화 캐릭터나 뭐 애니메이션 캐릭터나 뭐 이런 거 가지고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핸드폰 게임 가지고도 걔는 하고 저는 안 해도 그걸로도 1시간 얘기할 수 있고요. 무거운 얘기만 하려고 하면 좋아하가니요. 엄마 피곤해 막 이렇게 되는 거지. 저희 아이는 저랑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엄마랑 얘기하면 재밌다고. 일단 아싸 성공하는 생각을 하고요. 아이한테도 그렇게 말해. 다행이라고. 엄마는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고 꼭 너와 그런 관계가 되고 싶었다고. 네가 나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줘서 참 고맙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워낙 성격이 어쨌든 그래서 그럼에도 아주 잘 지내고 우리가 아주 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정색하는 것은 아주 무서워하죠. 엊그제도 그런 얘기를 막 했었거든요. 결국 저도 아이에 대한 이야기,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아요. 아, 어쩔 수 없이 나는 부모고 학부형이구나. 이제 나는 평생 그 틀은, 그 어떤 것들은, 그 성향은 뭐 나에게서 떼버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구나 라는 걸 절감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지요. 다행히 너무 힘들지 않고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부모 노릇. 자식 노릇은 힘들더라고요. 잘 안 되고. 콧물이 너무 나와서 차를 계속 마시겠지만 멈춰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약간 거의 숨 참으면서 말하고 있어서 사실은 한 2번, 3번 정도 네, 코를 푸느라고 멈췄다가 다시 네, 이렇게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코를 팽 하고 시원하게 풀고 그래야겠네요. 네, 오늘도 숨 참는 방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완전 사장은 작년 것도 아직 파릇파릇한 느낌이면 아직 있고요. 그러면서도 당장 마시기에 부담은 없어서 너무 아끼지 말고 종종 꺼내 마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2개 마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내년에도 살 수 있으려나? 네, 기대해 봅니다. 어쨌든 그렇죠.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